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동조 현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조 현상은 사람들이 사회적 압력이나 그룹 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그룹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조현상이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조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조현상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규범이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행동, 생각 또는 감정을 바꾸는 현상입니다. 이는 개인이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친구들이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다면 자신도 같은 옷을 입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영화나 책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비슷한 취향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가 바로 동조현상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동조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의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정보적 사회적 영향과 규범적 사회적 영향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적 사회적 영향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참조하여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서 동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범적 사회적 영향이 있습니다. 규범적 사회적 영향은 사람들이 집단 내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맞추려는 경향에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에서 웃고 있지 않다면 혼자서 웃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웃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조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적 동조, 내적 동조, 그리고 다수의 압력에 의한 동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 동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맞춰서 외적으로 행동을 바꾸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원래 생각이나 감정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비슷한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경우가 예외하다합니다. 겉으로는 그 행동에 맞추고 있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그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일 수 있는 것이죠. 내적 동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맞추어서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생각이나 믿음까지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 이유 중에서 정보적, 사회적 영향에 의해 발생하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의견을 내면으로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두 한 가지 취미를 가지면 그 취미가 자신에게도 흥미롭게 느껴져서 정말로 그 취미를 좋아하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압력에 의한 동조가 있습니다. 다수의 압력에 의한 동조는 주로 다수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행동이나 의견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다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주장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 가지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다수의 압력에 의한 동조의 예시입니다. 이처럼 동조 현상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빈번하면서도 중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며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아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1950년대 솔로몬 아쉬는 동조 현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시각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지 질문에 답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일부러 잘못된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참가자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답에 자신의 답을 수정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맞춰가는 동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실험이 사람들이 사회적 압력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물론 동조 현상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합니다. 동조는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따르며 공동체 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동조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가 형성될 때 그 규범을 따르는 동조가 사회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동조 현상은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죠. 사람들은 때때로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집단 내에서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 사고라는 현상은 사람들이 집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정치적 결정이나 사회적 갈등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동조 현상은 사회적 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사람들이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동조는 개개인의 독립적인 사고나 창의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조 현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사람들은 정보적 사회적 영향과 규범적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변화시키며 이는 사회적 조화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동조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개인의 독립적인 사고나 비판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 현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균형을 요구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균형을 이해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무작정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동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